위스타일 그림 그리는 거 잘해줘. 위스타일 그림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는 주어진 원자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 걸 안다는 것이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예요. 예를 들면 HF라는 분자가 있고 KF라는 분자가 있고, 자, KF는 HF에 비해서 더 강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가 완전히 날라. 그래서 완전히 날라서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반면에 HF는 KF에 비해서 그렇게 이온 결합이 굉장히 강하지가 않아서 전자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지는 못하고 델타만큼만 날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는 뭐랑 상관있을 거냐면은 두 원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랑 상관있을 거라. 두 개의 원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델타 값이 클 거라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정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델타 값을 측정을 하고 얘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델타 카이 델타. 그래서 이거는 폴링이나 멀리칸의 방법을 이용해서 델타 카이를 구해서 델타 카이를 구하고 얘는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선형관계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매우 유용한 파라미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델타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델타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값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분자의 결합 기회, 두 번째는 다이포 모먼트를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다이포 모먼트가 뭐냐면은 다이포 모먼트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차지를 띈 입자하고 마이너스 차지를 띈 입자가 R만큼 벌어져 있어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갖고 있다고 보여요. 이때 다이포 모먼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Q 곱하기 R로 정의가 돼. 그러면 요 식을 분자에다 대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 원자 사이 길이를 결합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다이포 모먼트는 R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줄 때는 R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는 전자 하나가 넘어가는 것이고 델타라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전자가 넘어가는 거냐면은 델타 이만큼 전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식에서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측정을 하고 결합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한 델타 값하고 밀리칸의 방법이나 폴링의 방법을 사용해서 구한 카이 값이랑 비교해 보니까 선형관계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된 토픽이에요. 자, 근데 우리 책에 약간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복잡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이포 모먼트의 정의하면 다이포 모먼트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하량이니까 쿨롱이고 이 길이니까 미터가 되거든요. 자, 쿨롱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 다이포 모먼트의 단위는 화학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단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R은 대충 얼마냐면은 10에 마이너스 16m 정도 돼요. 옹스트롬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하량의 단위는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는 대충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에 마이너스 29승 쿨롱미터가 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위는 화학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쿨롱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보다는 디바이라는 단위를 더 즐겨 사용해요. 화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이포 모먼트의 단위는 디바이라고 불러요. 1 디바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3.33이에요. 이게 CMR33 이렇게 정의된 디바이를 좀 더 즐겨 사용해요. 왜냐면 쿨롱미터 단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단위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플러스 2라는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2라는 전량이 얼마 떨어진 때 다이포 모먼트랑 같냐면은 0.20
8이 옹기처럼 떨어졌을 때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로 1d바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만약에 플러스 1이라는 전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전하랑 R옹기처럼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이포 모멘트가 어떻게 될까요? R옹기처럼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이포 모멘트가 R을 0.208로 나눠준 거랑 같다. 단위는 뭐가 돼? 단위는 이거는 d바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움직인 전하량이 2가 아니고 플러스 델타이 마이너스 델타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무엇을 곱해주면 되냐면은 델타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화학자들 즐겨 사용하는 식은 이 식이에요. 그래서 앞서랑 마찬가지로 d바이로 표현된 다이포 모멘트를 측정을 하고 옹스트롬으로 표현된 거리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해주게 되면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델타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델타 값하고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는 선형관계를 이룬다라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 카이가 굉장히 유용한 파라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화학은 예외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외가 많아요.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베이 화합물을 배울 텐데요. 베이 화합물 중에 여기 가운데 금속 원소가 철이고 옥타이드라사이트에 이제 리간드가 달라붙게 되어 있는데요. 그 리간드 중에 자주 등장하는 리간드가 어떤 리간드냐면은 카본 모녹사이드가 리간드로 작용해서 여기 카본 모녹사이드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질문은 카본 모녹사이드가 철에 붙는데 카본 쪽이 철에 붙느냐 혹은 옥시전 쪽이 철에 붙느냐가 질문이에요. 화학적인 감각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철은 금속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를 잃고 캡타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띈 원소랑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얘가 포지티브 차지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중에서 어느 쪽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띌 것이냐고 묻는다면 또 이제 무슨 개념을 도입할 거냐면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더 큰 옥시전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띌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면 철은 뭐랑 결합할 거냐면은 옥시전이랑 결합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띈 쪽이 옥시전이 아니고 카본이에요. 얘가 살짝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랑 결합하냐면은 철은 카본이랑 결합합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만으로는 왜 카본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이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면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왜 띠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완벽히 합리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 자, 예를 들어서 HCl이라는 결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자, Cl은 몇 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클로린은 주위에 8개의 전자가 있는 걸 좋아하는 거 옥테토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를 하나를 공유를 해서 전자 쌍을 이루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이죠. 옥테토룰을 만족하는 것이 원소로서는 해피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NH3도 비슷하죠. NH3는 몇 개 전자가 있냐면 하나, 둘, 넷, 5개의 전자가 있어서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3개의 쌍이 있어서 여기 수소가 하나씩 달라붙게 되면은 나이트로전이 해피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옥테토룰을 만족하도록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의 이론이죠.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쌍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합과 상관 있는 쌍, 본딩 페어라고 부르죠. 또 결합과 상관이 없는 쌍,
론페어라고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전자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단한 분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직 하나의 루이스 다이그램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그 분자는 두 개 이상의 루이스 다이그램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실험 결과랑 비교를 해보든지 해서 루이스 다이그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는 두 개 이상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예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자이드 아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N3 마이너스. 두 번째 얘는 오존 O3의 결합. N3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려보면은 모든 전자가 완벽히 옥텟2를 만족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거 하나만 그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얘도 그릴 수가 있어요. 얘도 모든 원소가 옥텟2를 만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원소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존도 마찬가지예요. 오존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옥텟2를 다 만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도 세 개의 원소가 다 옥텟2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서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다. 그냥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은 얘가 나오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얘는 지워버리고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얘다. 그래서 얘를 그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은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얘로 그려버리게 되면은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 왼쪽 두 개 옥시전 사이의 결합은 이중 결합이고 오른쪽 두 개 옥시전의 결합은 단일 결합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거든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결합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결합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그 말은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O3의 분자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요쪽은 짧고 요쪽은 길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 실제는 오존은 이렇게 되지 않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오존을 설명하냐면은 오존은 얘를 지워버리면 안 돼. 지워버리지 않고 가운데 요 양쪽 화살표를 그려줘. 이건 뭐냐면은 공명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오존은 이런 분자의 성격과 이런 분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두 개 옥시전은 결합 차수가 얼마가 되냐면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중간인 1과 2분의 1 차수의 결합 차수를 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성격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결합이기 때문에 1과 2분의 1 결합이 있다. 그래서 오존에서는요 5와 5 사이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는 강하고 이중 결합보다는 약하고 그리고 결합 길이는 같다. 그래서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그려줘야 한다. 다시 아자이드 아이온으로 들어가서 아자이드 아이온은 둘 중에 뭐냐? 이때는 어떤 개념을 도움하냐면은 포말 차지라는 개념을 도움. 그래서 포말 차지를 계산을 해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젠은 몇 적 원소냐면은 5적 원소죠. 주위에 정상적인 경우 5개의 전자가 있는데
실제 여기는 전자가 몇 개가 되죠? 저 공유 결합에 있는 전자쌍은 반만 갖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의 포멀 차지를 갖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나이트로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멀 차지를 어사인 해줄 수가 있어요. 위쪽. 아래쪽은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은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0가가 됩니다. 그래서 포멀 차지를 어사인하고 난 다음에 두 구조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루냐라고 묻는다면은 위쪽 구조가 좀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차지가 많이 분리가 돼요. 더 많은 차지를 분리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구조 중에는 위쪽 구조가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아자이드 아이온의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라 그러면은 위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인데 이렇게 해도 답이야. 여기다가 이 두 개를 공명구조로 연결해. 공명구조로 연결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되냐면은 아자이드 아이온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얘와 얘의 공명구조인데 얘의 기호도는 작다라고 써도 그것도 답이야. 얘의 기호도가 왜 작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차지 세퍼레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의 기호도는 작다라는 말을 쓰면 그것도 답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공명구조만 그리고 끝 하게 되면 그게 틀린 답이야.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공명구조를 그린 다음에 얘의 기호도는 작을 거다라는 얘기를 써든지 아니면 아예 쓰지 않든지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공명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공명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H하고 N하고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된 선형 분자가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은 H하고 N하고 O가 저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H, O, N의 순서로 배열이 되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싶어. 이때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 개의 원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반면에 HON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 그럼 두 개의 루이스 구조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구조냐? 그럼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면 돼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0까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0가네. 여기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루이스 구조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구조냐면은 왼쪽 게 더 안정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H와 N과 O 순서대로 분자가 결합을 이룬다라는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어요 또. NO2하고 N2 비슷해 보이죠? 자, NO2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원자가 배열이 되냐면은 N과 O와 O의 순서대로 원자가 배열이 되어 있어. 대칭적이죠? N2는 어떨 것 같아? N2는 어떻게 생각하면 O가 가운데 있고 나이트로젠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아. 이렇게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N, O 순서대로 원자가 배열이 되어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NNO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고 NON의 순서대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어떤 게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지를 볼 수가 있냐면은 NNO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죠. 포멀 차지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원자의 배열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포멀 차지랑 뭐랑 CO 아까 CO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떼야 되냐면은 옥시언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냐면은 카본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냐고 그랬잖아요. 이걸 포말 차지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옥시전은 포말 차지가 얼마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포말 차지가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얘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기가 좀 힘든 설명이에요. 일단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화학은 예외 학문이라고 그러죠. 예외 학문.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옥텟투를 만족하도록 전자를 배치하기 때문에 전자수가 짝수의 경우에만 가능해요. 옥텟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짝수가 아님에도 매우 안정된 원소가 있어요. NO라는 원소. 얘는 나이트로전은 홀수잖아요. 얘는 전자수가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된 원소야.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번 NO의 루이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NO의 루이스 다이어그램. 자, 이게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 하나 나올 수밖에 없죠. 전자수가 홀수니까. 근데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이렇게 있을까? 두 개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둘 다 루이스 옥텟투를 만족하지는 못해. 근데 둘 다 그릴 수는 있잖아. 위에서는 쌍오르지 못한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고 이건 쌍오르지 못한 전자가 옥시전에 있거든요. 둘 중에 어디에 있는 걸까? 이 그림과 말의 그림상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맞아. 왜 위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포말 차지 계산해 보면 0, 0, 마이너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합리적이죠, 그죠? 포말 차지 맞죠? 자, 요거는 그래서 이 루이스 포말 차지 주장에 가면은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요 얘기를 우리가 6장에서 분자오비탈 이론 배울 때 또 얘기할 거예요. 분자오비탈 이론을 이해하면은 왜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는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로는 BF3. 자,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완벽하게 옥텟으로 만족하도록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은 완벽하게 옥텟투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책에는 그림 하나만 그리면 안 되겠죠? 얘도 그려야 되겠죠? 이중결합이 위쪽에 있을 때. 그다음에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완벽하게 옥텟투를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뭔가 좀 꺼림칙해. 뭐가 꺼림칙하냐면은 여기에 F의 포말 차지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포말 차지를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게 좀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왜 꺼림칙하죠? 플로린은 가장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원소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이라는 포말 차지를 넣어내는 것이 매우 꺼림칙하다. 매우. 플러스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B와 F 사이의 결합 차수는 얼마가 돼야 되죠? 1과 3분의 1차가 돼야 되잖아. 단일급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루이스 다이어그램 메모. 근데 실험 결과하면은 B하고 F 사이의 결합 차수는 대충 단일 결합으로 발표됐다는. 실험 결과랑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질 않아. 대신 어떻게 그리느냐? 옥텟투를 만족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실험 결과랑 구입해. 실험 결과 구입하다는 뭐냐면 B와 F 사이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랑 NH3랑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N과 B 사이 결합이 형성돼요. 이게 실험 결과야. BF3랑 NH3랑 반응시키면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나이트로전과 보론 사이 결합이 형성돼요. 이게 왜 강력한 증거가 되느냐? 왜 여기 나이트로전이 보론과 결합을 하냐면요. 그치? 나이트로전에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만약에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B는 뭐가 어떤 상태죠? 전자가 모자로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옥테트를 만족하지 않도록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보론의 경우에 지금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 전자가 갈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N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이트로전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이 들어가서 결합이 형성해요. 이게 실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NH3가 BF3랑 격렬하게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BF3의 B가 전자가 모자른 상태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옥테트루를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지만 실험 결과랑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문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리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실험 결과랑 맞춰봐야 돼요.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밸런스 익스펜전이라고 해서 SF6도 가능해요. 이거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나 안 그리나 옥테트루를 만족할 수가 없게 되죠. 왜 그러냐면 벌써 6개의 원자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개를 넘어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매우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현상, 8개 이상의 전자를 중심 원소가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언제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야. 언제만 가능하냐면은 이 중심 원소에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을 때에만 얘가 가능하다. 8개 이상의 전자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을 때에만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도 실험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NH3가 흔한 화합물인 것처럼 NF3도 자주 발견돼. F가 3개 붙어 있는 거. NH3랑 똑같아. 근데 NF3 말고 나이트로전 바로 아래에 뭐가 있죠? 이미 있죠. PF5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VSEPR 이런 공부할 텐데 PF5도 매우 안정된 화합물로 알려져 있어요. 나이트로전하고 이는 같은 족에 있어. 그럼 질문은 얘는 존재할 거냐? 같은 족인 나이트로전하고 인이거든요. 5개 플로린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얘도 가능할 거냐가 질문이에요. 얘는 불가능해. 실험 결과는 NF5 형태의 화합물은 존재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만 존재해. NF4 플러스 이런 식으로밖에 결합하죠. 다시 말하면 4개의 플로린하고만 결합하고 5번째 플로린하고는 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정리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냥 붙어있기 때문에 5개 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트로전이면. 그러면 얘 같은 족인데 얘는 가능한데 얘는 왜 불가능하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에 P도 뭐를 갖고 있죠? 디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비어있는 디오비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 쉘의 익스펜전이 가능해요. 8개 이상의 전자를 포함해서 그 비어있는 그 전자가 바로 디오비탈로 들어가는 반응. 나이트로전은 어떨까요? 나이트로전은 비어있는 근처에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없어요. 전자를 채워넣을 만한 디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5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4개하고만 결합을 한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또 다른 예가. 또 다른 예는 뭐냐면은 NO3-하고 자, NO3-하고 SO3는 전자수가 같아요.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NO3- 루이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중결이 돌아다닐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NO3-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것을 3개의 공명 구조로 이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다이그램 완벽하게 완적을 시켜줘요. 이때 N과 O 사이의 결합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본드 오존은 단일 결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중 결합이 3개의 공명 구조에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본드 오존은 1과 3분의 1차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O3는 어떻게 될까요? SO3. 방금 얘기했지만 SO3나 NO3-나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SO3도 여기다 S만 붙여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S도. 그래서 S와 O 사이 결합 차수도 1과 3분의 1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S와 O 사이 결합은 이중 결합이야.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거죠. N과 O 사이 결합보다 S와 O 사이 결합이 더 강한 결합. 왜 그러냐? SO3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요. 이중 결합이야. 이렇게 그리면 옥텟트 룰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벌써 6개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옥텟트 룰을 만족하죠. 근데 왜 가능하죠 이게? 이것 때문에. 밸런스 나이트로젠은 그게 불가능해. 근데 황은 밸런스 익스펜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루이스 다이그램이 가능해요. 그래서 NO3의 N과 O 사이 결합 차수보다 SO3에서의 S와 O 사이 결합 차수가 더 커요. 더 강한 결합이 된다. 밸런스 쉘 익스펜션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문제를 시리즈로 한번 볼 텐데요. 뭐냐면은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 그리고 방금 했던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 가지 분자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보려고 해요. 먼저 NO2 플러스. 자, NO2 플러스는 전자의 개수가 뭐랑 같냐면은 CO2랑 전자의 개수가 같겠죠. 나이트로젠이 플러스가 되니까 CO2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NO2 플러스의 루이스 다이그램이나 CO2의 루이스 다이그램이나 같아요. 어떤 모양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옥텟트를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고 저거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N과 O 사이 결합 차수는 얼마가 될까? NO2에서는 2차가 되겠어요. 상당히 강한 결합이에요. 자, 반면에 NO2 마이너스는 아까 뭐랑 전자 개수가 같다 그랬죠? 오존이랑 같다 그랬죠, 그죠? 오존이랑. 그래서 오존의 루이스 다이그램이랑 같아요. 공명 구조를 이뤄. NO2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가 그러고 이렇게 뭐 그려주면 될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NO2 마이너스의 N과 O 사이 결합은 몇 차수가 얼마가 될까요? 1과 2분의 1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O2 플러스에서의 N과 O 사이의 결합 길이하고 NO2 마이너스에서의 N과 O 사이의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길까요? 이태가 더 길다는 거예요. 똑같은 N과 O 사이의 결합 길이지만 NO2 플러스는 더 강한 결합이에요. 결합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벌어지냐면 결합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얘와에서의 결합 길이하고 얘와에서의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길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합 차수가 더 길기 때문에. 자, 그리고 NO3 마이너스는 방금 했죠. NO3 마이너스는 이렇게 3개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에서의 N과 O의 결합 차수는 얼마가 되죠? 이건? 3개 공명구조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과 3분의 1이니까 더 결합 차수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에서 N과 O 사이의 결합 길이를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가장 짧고 그 다음 길고 그 다음 길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NO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O2 마이너스에서 전자 하나 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NO2 마이너스거든요. 전자 하나 빼야 돼요, 그죠? NO2 마이너스에서 얘가 이거야. NO2는 옥텟 두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자 개수가 홀수가 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이. 나이트로젠에 있는 전자를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옥션에 있는 전자를 뺄 수도 있잖아. 옥션에 있는 전자를 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옥션에 있는 전자를 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겠죠, 그죠? 왼쪽 구조가 더 합리적일까? 오른쪽 구조가 더 합리적일까? 어차피 옥텟두들은 둘 다 만족시키지 않거든요. 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포멀 차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포멀 차지. 근데 포멀 차지 계산해 보면은 왼쪽이 나와요. 왼쪽. 자, 그 다음에 실험적인 결과가 있어. 실험적으로도 쌍원되지 못한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다라는 것을 서포트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있어. 어떤 실험이 있냐면은 NO2 두 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N2O4가 만들어져요. N2O4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롬표 있잖아요. 여기 롬표가 서로 쌍어들면서 M과 N 사이의 결합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두 개 NO2를 결합시키고 N2O4가 만들어져.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 나이트로전하고 나이트로전이 확 붙어가지고서 결합이 강렬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기 나이트로전도 쌍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전자 하나가 갈급한 상황이고 여기 나이트로전도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서 강하게 결합이 된다라는. 그래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는 나이트로전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실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는 것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실험 결과랑 자꾸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분야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여기까지가 루이스 다이그램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일찍 끝나는데 VSEPR 이론을 배우게 되면은 상장이 끝나거든요.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뭐까지 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 할 내용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4장으로 들어가는데 4장은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